안녕하세요. 통계 두 번째 디딤 영상. 산포도를 살펴볼 텐데요. 통계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어떤 많은 데이터가 있죠. 그 데이터로부터 특성을 찾아내는 걸 우리가 통계라고 하면 됩니다. 특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다시 말해서 자료를 시각화해서 살펴보는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대표값이죠. 대표값은 이 어떤 자료의 가운데를 찾는 겁니다. 그 가운데를 찾는 방법으로 우리가 평균이라는 개념, 또 중앙값이라는 개념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중심 경향 이런 표현을 쓴다 그랬죠. 약간 다른 걸로 우리가 최빈값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다뤄볼 거는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자료가 흩어져 있느냐, 퍼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개념인 바로 산포도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포도라는 것은 별량들이 대표값을 중심으로 얼마만큼 흩어져 있느냐, 그걸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 이렇게 보면 되고요. 한번 살펴보죠. 농구팀 AB의 성적이 이렇습니다. 6경기에 따라서 점수를 이렇게 얻었는데, 얘를 구해봤더니 평균을 계산해봤더니 똑같네. 둘 다 84점이에요. 그러면 두 팀의 성적은 똑같다. 끝?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 점수를 각각의 별량들을 다 들여다보면 분명히 좀 차이가 있거든요. 뭔가 다른 것 같은데 그 차이점을 어떻게 나타낼까 하는 거죠. 일단은 이 그래프를 통해서 그걸 직관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A팀 찍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B팀 찍어보면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75, 그 다음에 89, 그죠? 그 다음에 80, 네. 그 다음에 95, 네, 이렇게. 그 다음에 73, 아이고. 막 어지럽네요. 92, 네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어때요? 일단 직관적으로 살펴봤을 때 평균은 똑같은데, 이 가운데는 똑같은데 뭔가 좀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른가요? 얘는 평균을 중심으로 약간 모여 있죠. 얘는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이 흩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차이가 있다면 이 차이를 어떻게 하나의 수로 나타낼까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결국 평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차이가 나타나는 걸 계산하는 방법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뭘까요? 당연히 빼기죠, 그죠? 빼기. 뺄셈을 통해서 이 차이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기해서 뭔가 구했을 때 결국 우리가 산포도라는 이 수가 가지는 특징은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대표값에 모여 있으면 그 숫자가 작아지면 좋겠죠. 흩어져 있을 때 산포도가 커지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려면 이렇게 해줍니다. 편차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산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별량에서 평균을 빼주는 거죠. 빼주면 당연히 평균을 중심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숫자가 크게 나오겠죠, 그죠? 가까이 있으면 더 작게 나오겠죠. 그럼 계산해 봅니다. 그러면 어떻든 평균을 알아야 되나요? 줄넘기 판매 개수라고 했는데 전체 평균은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다 더합니다. 이 다 더한 거에서 나누기 얼마? 7개네요. 계산하면 네, 56에 나누기 7, 8이네요. 8이 가운데입니다. 편차 별량 마이너스 평균을 계산해 봅시다. 그럼 7에서 8을 빼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 3, 1, 마이너스 2, 2, 0,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편차를 가지고 이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이 별량의 개수랑 똑같아요. 그럼 요약이 안 된 거잖아요. 줄어들어야 되는데, 요약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앞서 계산했던 것과 똑같이 평균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개의 수가 있을 때 그걸 하나로 줄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바로 평균입니다. 다 더한 다음에 나눠주는 거예요, 개수로. 얘를 다 더한 다음에 나눠주려고 했더니, 더하는데 봤더니 대칭이네. 이렇게 1, 1, 3, 마이너스 3.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편차를 다 더해버리면 결국 0이 돼버리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거는 바로 평균이 전체 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바로 가운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평균보다 많은 게 절반, 50%. 평균보다 적은 양이 50%라는 얘기죠. 개수가 아니라 양을. 그러니까 당연히 더하면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더해서 평균을 낸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많이 떨어지면 숫자가 커져야 되고 적게 떨어지면 숫자가 작아져야 되는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를 쓰냐면
이렇게 되는 이유가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 부호 때문에 그렇잖아요. 따라서 평균을 구할 때 0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부호를 마이너스를 다 없애는 방법이야. 그럼 마이너스를 없애는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절대값을 취해버리는 방법이잖아요. 자, 그런 방법도 있지만 한 가지 더 방법은 제곱을 해버리는 방법입니다.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잖아요. 자, 우리는 이 방법을 쓸 건데 왜 그러냐면 제곱을 하게 되면 한 가지 효과가 더 있습니다. 평균보다 더 떨어진 아이들일수록 이 제곱의 효과가 되면 더 커지는 거죠. 왜냐면 1을 제곱하면 1이지만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9가 되잖아요. 이 떨어진 정도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제곱을 해서 구하는 방법이 바로 분산. 근데 역시 하나의 값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이 편차를 제곱한 값, 편차를 제곱한 값을 평균 냅니다. 그래서 편차 제곱의 총합에다가 별량이 개수로 나눠지는 거. 다시 말해서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구한 값이 바로 분산이라고 합니다. 시그마 제곱 이렇게 나타내고요. 자, 그런데 우리 제곱했잖아요. 그럼 제곱한 거를 거꾸로 돌려야 되니까 루트를 씌워야죠. 루트 분산하게 되면 나오는 값이 바로 표준적인 편차다. 그래서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렇게 쓰고요. 표준 편차를 우리가 보통 시그마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이 분산 표준 편차 둘 다 이제 3포도의 개념인데, 자, 이것은 일단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보죠. 자,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 5개 버스 노선에 대해서 배차 간격 조사해 봤어요. 그래 5개의 값이 나왔습니다. 자, 표준 편차까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첫 번째 일단 평균 당연히 계산해야죠. 다 더한 다음에 나눴더니 7분. 이 7이라는 숫자가 가운데네. 자, 편차를 딱 계산해 본 거예요, 다. 자, 얘를 제곱합니다. 편차 제곱 1, 1, 0, 9, 9.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누는 분산. 바로 4가 되죠. 루트 분산을 하게 되면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통계를 한다는 거는 이 계산이 필요하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계산에 나온 그 값의 의미를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2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하는 거죠. 이 말은 곧 가운데인 7로부터 약 플러스 2, 마이너스 2 정도로 흩어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7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로 흩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의미 와닿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를 나타내는 개념이 우리 하나가 더 있었죠. 자,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 바로 표준 편차였습니다. 뭐 교과서에는 여기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실제 통계를 다룰 때는 평균 말고 이 가운데를 나타내는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중앙값을 기준으로 흩어진 정도를 표현하는 개념이 더 있습니다. 자, 그 값이 바로 우리가 4분의 수라는 개념인데요. 자, 중앙값이 바로 뭡니까? 중앙값, 우리가 메디안이라고 하는 값은 바로 이 순서의 가운데잖아요. 역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아주 극단값들, 아주 크거나 아주 작은 값들이 있을 때는 평균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의미가 적어진다고 그랬고, 우리가 중앙값이 훨씬 더 좋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중앙값을 기준으로 이제 흩어진 정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이런 그래프 많이 봅니다. 통계를 보면. 자, 이런 걸 박스 플랫, 상저도표라고 하고요. 뭐 주식 그래프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많이 볼 수 있죠. 자, 어떻게 구합니까? 얘는 이렇게 합니다. 자, 중앙값, 이 순서의 가운데를 찾기 위해서는 제일 작은 거부터 제일 큰 것까지 쫙 나열할 수 있잖아요. 제일 작은 거 최소값 미니멈, 제일 큰 거 맥시멈. 자, 최소값, 다음 최대값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보다 특이한 값들은 아웃라이어라고 해서 보통 배제를 해주고요. 자, 이것의 가운데가 바로 중앙값입니다. 얘가 이 가운데가 바로 중앙값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Q2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를 한 번씩 더 가운데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걸 4등분 하게 되잖아요. 그 4등분 한 거의 앞쪽을 우리가 Q1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1/4분위 이렇게 표현해요. 1/4분위 수. 네. 그 다음에 이게 3/4분위 수죠. 3/4분위 수가 바로 세 번째 Q3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1/4분위 수는 약 25% 위치죠. 그다음에 얘는 약 75% 위치입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 반을 이렇게 끊어서 가는 방법도 있고, 계산하는 방법이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건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Q1과 Q3까지를 이 박스로 나타내주고 최대 최소를 표현한 거. 자, 이런 표를 우리가 박스 플랫 상자도표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중앙값을 중심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는 결국 Q1과 Q3가 얼마만큼 차이가 있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역시 차이는 당연히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Q3에서 Q1을 빼준 값, 이거를 우리가 4분위수 범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IQR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우리가 순서를 중심으로 가운데인 중앙값을 중심으로 얼마만큼 흩어져 있느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나타내는 개념. 그래서 이 박스의 크기가 길다면 많이 흩어져 있는 거죠. 박스의 크기가 작다면 적게 흩어져 있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